일단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일방적으로 말씀 나누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해서도 좋고 다른 거에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기 소개해 주시고 발제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87년도부터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3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따 잠깐 얘기 중에 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국가기관전산망 사업 87년에 타이콤이라고 하는 그 사업,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부터 쭉 정보통신 분야에 있다가, 어떤 때는 정보통신부가 이제 사라지는 바람에 행정안전부라는 데 가서 잠깐 일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했었고, 행안부 있을 때 OECD 대표부에 가서 잠깐 또 일을 한 2년 남짓 일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언지정부에서 일은 끝나고 지금은 중국 칭화대학의 방문학자로 지난 3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하나, 지금은 전자정부를 하는데 가을 학기에는 디지털 정책으로 좀 그걸 바꿔서 청와대학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중국 정부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은 한 10분 정도 짧게, 코로나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는 뭐 블랙스완이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도 지난 1월 21일 날 한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래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가 온라인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회의, 또 재택 근무,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단 저는 쭉 IT 분야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서 업종별로 성장이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마이너스로 될 것이다. 어제 그 미국의 파우치 디렉터가 얘기하는 CNN에 봤는데 아직도 코로나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전 세계가 아직 빠져 있고 우한에서 촉발이 됐다고 본다면 중국, 한국은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 가장 약한 고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뭔가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약한 고리, 사회적으로 거기가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코로나 얘기를 짧게 얘기하고 IT라는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편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장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가 대체로 근대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소위 말해 과거에 급제하고 하신 분들이 가서, 그때 아서 대통령일 때인데 뉴욕에 머물 때 1800년대 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던, 그때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접한 이래로 한 1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이후에 여러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같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지금 한 30여 년 정부에서 경험을 했지만 정말 그때보다 아무튼 만만치 않은 그런 변화가 목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장표는 아직은 우리는 보면 조금은 이 근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이렇게 경제적인 또는 학교, 그 다음에 부모 재력, 약간은 전근대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는 그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간간히 보곤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EC에서 지난 유럽연합 EC에서 작년 10월 달에 뭔가 Skills for Smart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서 뭔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어떤 스킬 인재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금은 한 몇 년간의 스터디 결과 내놓은 내용인데요. 변화를 어떻게 대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자는 이 실패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실패로서부터 배우는 어떤 이 학습. 그래서 이 타고난 패배자, 본 루저, 용기도 별로 없고 또 실패를 했으면서 배우지도 못하는 개인, 그 조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꾸로 실패할 수 있는 이 용기도 있고 혁신적인 도전적인 용기도 있고 실패하더라도 배워나가는 정복자 뭐 그런 이 시의 이 인재상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결국 사람이 역사는 만든다고 봤을 때 이 능력을 갖추되 유연한 사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얘기인데 요 장표인데요. T자형 인재 이게 고등교육 유럽의 많은 이제 대학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튼 유럽의 대학 고등교육 기관들이 앞으로의 인재 대학 커리큘럼들은 이런 T자형 대학을 지나 전공을 떠나서 크로스 바운더리 디스플린 그런 어떤 공대든 인문대든 뭔가 기본적인 하나의 크로스 바운더리 어떤 학과 분야에 뭔가 종래 학과 중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크로스 바운더리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시대는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바꾸고 교육당국이나 장학금 제도나 이렇게 바꾸어 나가자.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작년에 서밋을 했고 매년은 이제 연말에 올해도 아마 연말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대학 커리큘럼이나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한 가지 더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직업이 과거 50년대까지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뭐 컴퓨터나 PMI나 소프트 개발이든 하드웨어든 통신 쪽이든 주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조금 나가서는 퀄리티를 관리하는 에러가 불량률이 얼마냐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경영이나 어떤 사회 조직의 경영 철학이 이노베이션을 매니지를 해야 된다. 변화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그런 시대에 왔다. 지난 한 7년 정도 그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혁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왜 혁신을 관리해야 되느냐 품질이 아니고 또는 무슨 뭐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어떤 기술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바뀌는 것이고 또 이 정기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주로 경영학이나 이쪽 하는 사람들을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회생적인 변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적응할 거냐, 우리가 이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지 않고 적응을 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우리가 현재 뭐 10위권 초반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스테이터스, 비즈니스 측면에서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도들은 전기차 드론 문제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문제나 CSR이나 뭐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많은 조직들이 그런 노력을 해커톤도 내부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외부에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우리 IT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앞에서 제가 80년대 말에 제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때 중앙공업, 뭐 전자산업, 우리 금성사, 삼성전자 초기 87년에서 96년 초기에 국가기관 전산망, 우리 5대 망이 핵망, 국방망, 뭐 연구망, 보안망, 과학기술망, 그래서 금융망 이게 한 10년 정도 하면서 한 8조 원 가까이 당시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공공적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이 그게 넘어가면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던 팀 버너슬리나 월드와이드 웹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넷스케이프가 나왔던 90년대 초반 그때 우리가 이제 1200, 2400, 9600 데이터 통신 X.25 프로토콜을 했던 거기에서 TCP IP로 넘어가는 그때 인프라로서 초고속망 그 다음에 그 2000년대에 유비쿼터스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지능정보사회 이런 뭔가 큰 변화를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요 장표인데요. 이러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뭔가 변화를 끌고 오는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을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퍼블릭 사이드에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시장은 뭘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 장표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OECD 있으면서나 뭐 그런 어떤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이 윗부분이 정부 쪽입니다. 이 밑부분이 시장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든 어떤 큰 이니셔티브이든 초기 단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성장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다음에 그것이 연계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머추어된 4차 산업혁명이든 또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그게 어떤 뉴노멀 시대를 이름을 짓든 간에 우리는 이 초입에 있는 것이고, 그 초입에서는 정부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뭔가 스펙을 정한다든지 뭐 라이센싱이나 뭐 리소스 여러 가지 어떤 뭐 주파수가 되든 뭔가, 그 다음에 경쟁이나 리걸 시스템, 시장은 아직은 뭔가 그럴 준비를 하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뉴노멀 시대에 뭔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금 뭐 디지털 뉴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수학이나 기초과학 쪽에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많이, 여러 가지 은행권이나 금융, HR 쪽에서 아까 대학 인재 말했지만 아무래도 시장 실패가 있다 보니까 정부 역할이 크고, 기업도 나름대로 상용화 R&D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뭔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고민 넘어가면 이제 그때까지는 정부 역할이 크지만 기업이 이제 한 3단계 넘어가면 시장의 역할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시죠. 아무튼 우리가 이 사회, 이 변화에, 이런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서 과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짓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이 추경이 통과됐죠. 디지털 뉴딜 자체는 5월 달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자. 지금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 16대 분야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5G도 지금 뭐 상당히 드라이브를 하겠다. AI 쪽도 비대면 쪽으로도 풀어보자. 그다음에 SOC 분야, 결국 여기서도 이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이 보니까 뭐 과기정통부 예산 9천억 가까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35조 중에 한 3조 남짓 정도가 디지털 유질에 투자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뉴노멀 시대를 위한 이런 어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언제 1년 정도 얘기를, 연말이면 백신 나온다고 하지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 의료, 안전, 뭔가 어떤 사회 인프라적 역할을 하는데 혁신이 뭔가 선도적으로 나가주고, 기술뿐 아니라 어떤 가치나 철학, 그 다음에 조직도 개인이 아니라 어떤 동창회, 가문이, 집안이 아니라 기업, 조직, 사회가 나름대로 이런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살면서 전체 지금 67억, 70억 인구 중에서 뭐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느냐가 숙제라면, 유연성을, 유연하게 제도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적응력을 심어 나갈 거냐, 정부와 또는 시장이 뭔가 뭐 때로는 갈등도 있겠지만 제 역할을 해서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라는 게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뭐 이런 새로운 시대를 다 같이 풀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그냥 이렇게 발제 정도로 하고 질문 주시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